작업을 하게 된 계기 있을까요? 제가 전공을 금속공예를 해서 금속 그래서요? 재료에 대해서 다루기가 쉬워요? 다루기 쉽다기보다는 사실 알면 알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쉽지는 않은데 네. 제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네. 그중에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금속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를 캔버스 같은 천도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렇게 금속 판에다가 이 색깔들이 금속 가루를 섞어서 직접 만든 물감이에요. 이 유화나 아크릴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금속 가루예요? 네. 뭐 초록색, 뭐 파란색, 핑크색 이 색들이 뭐 코발트, 크롬, 니켈 이런 금속 산화물들이거든요. 네, 재밌네요. 그렇게. 이제 물감을 직접 만들고 금속 패널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좀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입체성도 있고 평면성도 있고 제가 보통 개념과 개념 사이에 있는 좀 모호한 지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면인들, 입체인들 한 그런 그리고 이제 표현도 무의식적으로 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되게 계획적이고 그런 지점들을 주제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 어떤 실험이나 사실에 대한 것들이 제 개념에 기반이 되는 게 많아서 물리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작업에 시각적으로 좀 풀리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체감 나는 거는 뭘까요? 물감인가요? 다른 이제 보조재료는 섞인 부분도 있고 이게 금속끼리 섞이면서 이게 결정을 맺는 부분도 있거든요. 섞이면서 결정을 맺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기도 하고 요 파란 부분은 좀 습도가 높으면 보랏빛이 되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화하는 보통의 이제 그림들은 변화하지 않게 만드는 방향으로 물감도 그렇고 기술이 그렇게 개발이 됐잖아요. 일종의 영원성을 좀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는데 저는 오히려 좀 사람이 나이 들듯이 그림도 나이 들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질감이나 색깔 같은 게 변할 수도 있고 요 색깔은 어떻게 내는 걸까요? 요거는 탄산 코발트라는 금속 산화물이고요. 원래 금속의 색이 이런 색이에요. 워낙 많아서. 저희가 원래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는 뭔가 철이나 동이나 뭐 금, 은 그렇죠. 그런 건 많이. 그런 것들은 이제 판이나 선재나 이런 이제 덩어리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익숙하게 접하는데 이런 이제 금속 산화물들은 사실은 다른 첨가물들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예를 들어 뭐 코발트 같은 거는 이제 뭐 반도체 산업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예 작가님들이 작업하실 때 유약에다가 금속 산화물을 많이 섞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재료를 제가 좀 직접적으로 물감을 만들어서 보여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물감인지 금속 전공자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게 좀 특징이 날 수 있겠습니다. 재밌네요. 살짝 내보낼게요. 처음에는 되게 평평한 작업을 했었어요. 보통 평면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작업할 때 어려웠던 점이 이렇게 금속이 물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평평하게 해서 벽에 걸어도 그게 평면의 작업이라기보다는 구조로 읽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아주 얇은 두께의 단차를 이용한 아주 평평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뭔가 금속의 특성도 좀 살리면서 입체인 듯 평면인 듯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과 개념 사이에 있는 어떤 모호한 경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약간의 입체성을 주면서도 좀 평면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평평하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할 수- 기능적으로는 크게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히려 개념적이거나 표현적인 이유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곡률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이 작업의 뭐 특징이랄까 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될까요? 그래도 그림의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예. 뭔가 좀 그림이 벽에 걸리니까 이게 뭔가 벽과 그림이 걸리고 걸리는 관계인데 얘는 그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 공간이 이 벽에 걸려 있고 이 공간이 다시 이 그림에 걸려 있는 그런 형상인데 뭔가 제가 그림을 봤을 때 이제 평평한 평면의 작업인데 사실 완벽한 평면이라는 거는 실상에서는 없잖아요. 다 두께가 사실은 있고 그림 표면에 맞대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림 이면에 있는 어떤 공간성을 좀 부여하면서 저희가 마치 3차원 세계에 살 때 4차원이나 5차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좀 어렵듯이 만약에 실생활이 2차원이면은 3차원의 다른 세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빗대서 좀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가운데 빛이 나오는 네. 그런 것도 정면에서 봤을 때 평면성에서는 가운데 빛이 나오는지 아니면 뒤에 그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림 평면 작업이지만 어떤 공간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게 좀 주된 주제입니다. 여기 이 물체는 뭘까요? 얘는 사실 사과인 듯한 모과인데 사과인데. 네. 전시 주제가 계란도 사과까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모과는 작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이 공간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를 되게 놓고 싶어져가지고 더 재밌어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야기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이 사과같이 생긴 모과를 두면 네. 사람들이 이게 사과인가라는 주제가 거기 들어있어서 전시 주제 사과가 있으니까 네. 사과라고 생각할 것 같은 하지만 근데 사과가 아닌 그런 것도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언어적으로든 뭔가 개념화된 것들을 인식했을 때 사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잖아요. 제목이 사과니까 이게 사과인가 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네네, 입체 작업을 주로 했었고 제가 학교에서 석사까지 할 때는 계속 입체 작업만 했었고 근데 제가 입체 작업을 할 때도 입체의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 당시에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논문 주제도 그 금속 표면에 이제 고열의 빔으로 이제 플라즈마 드로잉이라고 제가 명칭을 넣었는데 그걸 이제 얇게 윤곽의 선을 내는 드로잉 기법으로 논문을 썼었어요. 제가 그 이후도 계속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저는 금속의 표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계속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평면성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페인터나 뭐 회화 작가 이렇게 또 인식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제가 화가다, 페인팅 작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명을 사실 잘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회화 작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금속의 표면을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평면성을 가진 작업을 하게 됐고 이 전시에서는 최근 신작들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반대로 입체성을 좀 더 가지게 된 작업을 선보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훨씬 더 플랫했거든요.